몇 년 전부터 글쓰기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글쓰기에 대한 책이 많고 개인 책을 출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글쓰기를 잘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글쓰기를 잘하는 꿀팁 4가지를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잘하고 싶다면 4가지만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쓴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늘 always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느 정당에서 주최한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대제안에도 3번 응모해서 3번 모두 수상한, 그래서 당시 100만 원을 상금으로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잘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게 글쓰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우리가 글을 잘 쓰는 방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송나라의 구양수가 말한 삼다입니다. 즉, 다독, 다작, 다상량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구양수가 송나라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글쓰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고 상당 부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쓰기 잘하고 싶다면 4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자주 써라. 글쓰기를 잘하고 싶으면 자주 써봐야 합니다. 당연하죠. 오래전 어떤 글쓰기 특강에서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사실 글쓰기를 잘하려면 무조건 많이 쓰면 돼요.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 말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하는 많은 성인과 아이들은 정작 글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합니다. 아, 나도 글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글을 술술 썼으면 좋겠구만. 생각만 백날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꾸준하게 자주 글을 써봐야 글쓰기 실력이 조금이라도 늘 수 있습니다. 프리라이팅, 우리말로는 내리쓰기라고도 하는데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본인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글을 쓸 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형화된 형식대로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행문은 여정, 견문, 감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딱 맞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각 글의 구성 요소에 입각해서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본인의 마음이 내킬 때 종이와 펜을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는 것입니다. 아예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 오전 15분은 글쓰기 시간으로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꾸준하게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프리라이팅을 할 때는 글씨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온전하게 글을 쓴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며 편하게 펜이 가는 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기 쓰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기는 어른들에게도 참 좋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글쓰기 방법입니다. 글쓰기 잘하고 싶다면 4가지만 기억하라. 둘째, 다른 사람과 공유하라. 만약 여러분이 글을 자주 썼습니다. 글을 쓰면 당연히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죠. 본인이 쓴 글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기 2가지. 첫째,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글이 개판이다. 둘째, 너무 완벽하게 잘 썼다. 손댈 곳이 없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글을 읽어보면 본인이 고민하면서 썼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문맥이 이상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도 무난하게 읽을 수 있고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많이 쓰는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어도 그것이 본인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읽어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맞춤법의 문제가 아니라 글의 전개 자체가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자주 많이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본인이 쓰고 그것에 만족하고 흐뭇해하면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글쓰기 실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싶다면 본인이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본인이 쓴 글의 문제점이 본인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수시로 평가를 받아가며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글쓰기 잘하고 싶다면 4가지만 기억하라. 셋째, 자주 읽어라.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자주 많이 읽어봐야 합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이 말은 비단 문화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쓸 수 있고 쓰는 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글을 많이 자주 읽어야 합니다. 즉, 쓸 거리가 풍부해야 합니다. 5가지를 아는 사람과 50가지를 아는 사람은 쓸 거리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쓸 거리가 많아지고 그것을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의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다양한 글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에는 책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그 외에도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의 글 등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글을 쓸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쓴 일기를 보면 소수를 제외하고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꾸준하게 책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휴대폰은 멀리, 책은 가까이. 글쓰기 잘하고 싶다면 4가지만 기억하라. 마지막 넷째, 필사하라. 필사에 대해서는 제가 6월 중순 올바른 독서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반복 독서와 베껴쓰기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사는 말 그대로 붓필, 베낄, 사. 책이나 문서 따위를 베끼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데 왜 필사가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글쓰기 잘하고 싶다면 4가지만 기억하라 해서 바로 앞 3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주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책이나 신문 등의 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인상 깊은 구절이나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는 일부분을 베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필사 노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사한 글들을 반복해서 보며 그 표현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본인이 글을 쓸 때 적절한 상황에서 인상 깊은 구절의 글들을 떠올려 활용해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며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상 깊은 구절을 필사해서 그것을 암기해서 표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표현 방법과 글쓰기 특징을 파악해서 배울 부분에 대해서는 본받고 적절하게 자기화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인상 깊은 구절을 필사할 때 왜 필사하는지 그 이유와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추가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하더라도 그 글에 100%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글에 대한 평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에 글을 쓸 때 본인이 예전 필사했던 글을 나름대로 발전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보 회장은 유명한 독서광인데 색다른 독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책을 읽으며 당시 생각이나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책 표지 뒤에 메모한다고 합니다. 그 메모만 보면 책을 전부 다시 읽을 필요가 없고 책의 내용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의 뒤에 메모하기보다는 본인만의 필사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꾸준하게 인상 깊은 구절이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필사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확신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글쓰기 잘하고 싶다면 4가지만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째, 자주 써라. 둘째, 다른 사람과 공유하라. 셋째, 자주 읽어라. 마지막 넷째, 필사하라. 글쓰기를 잘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점이 많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논리적인 말하기도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도록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